거기에 가격이 60만 원대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얼마 전에 소니에서 출시한 1인치 브이로그 똑딱이 GV1 마크2가 100만 원을 넘어가는 걸 봐서 그런지 V10이 60만 원대? 충분히 싸다고 느껴졌거든요. 이건 소니 브이로그 카메라들에선 동시에 구현이 가능하던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카메라 몸체가 작아서 발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요즘 브이로그 카메라로 가장 핫한 캐논 파워샵 V10 방금 배송을 받아서 집에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언박싱 진행해보고 첫인상 리뷰와 파워샵 V10을 구매한 이유,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졌던 제품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입니다. 단독 카메라에서 구매한 캐논 코리아 정품이고요. 별도의 실은 붙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제품 상자를 열면은 레코드라고 이렇게 귀엽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제품 아이덴티티가 사진보다는 영상 촬영에 중점을 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건가 봐요. 이쪽은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USB C2C 케이블입니다. 특이하게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네. 그리고 제품을 걸 수 있는 조그만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특이한 건 없어 보이고 이제 본체 하나 남아있겠죠? 종이 재질의 무언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캐논의 파워샷 V10이 들어있습니다. 본체 바디를 딱 만졌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역시 작다, 그리고 가볍다, 한 손에 들어온다. 물론 스마트폰 대비 엄청나게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카메라들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재질 자체는 플라스틱 바디라서 그렇게 고급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오히려 동글동글한 요소들도 많아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2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플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밑부분에 삼각대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혼자 쓸 수도 있어요. 삼각대가 필요가 없다.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촬영하는 모습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삼각대를 앞으로 이쪽에 뭔가 아래를 찍는 듯한 그런 촬영 구도도 연출을 할 수 있겠죠. 전원 버튼은 뒤편에 있습니다. 화면이 되게 조그만데 터치가 돼요. 일단은 터치가 되긴 하지만 당연히 버튼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이 파지감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저를 찍을 때 느껴지는 이 한 손 파지감이 훨씬 좋네요. 마음에 드는데? 지금 SD카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가 없습니다 라고 뜨고 있어요.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밑에 부분에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으면 되거든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삼성 SD카드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좋네요. A few moments later. 지금 제가 잠깐 만져봤는데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실 기능인 매끄러운 피부 표현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소니에서는 소프트 스킨 기능이라고 예전부터 넣어주던 기능인데 의외로 인물 사진과 색감 맛집이라는 캐논에서는 이번에 파워샵 V10에 최초로 들어간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없었을 때에도 그동안 캐논 카메라에서 인물이 잘 나왔었는데 소프트 스킨 기능이 들어갔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나오려나? 지금은 캐논 V10으로 영상을 찍었을 때 가장 디폴트로 나오는 자동 동영상 모드입니다. 피부 표현이 있다가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랑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의 매끄러운 피부 표현 1단계입니다. 지금의 매끄러운 피부 표현 2단계입니다. 지금은 3단계입니다. 제가 피부가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매끄러운 피부 표현 4단계입니다. 4단계. 그리고 마지막 지금은 매끄러운 피부 표현 5단계, 5단계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2단계에서 3단계까지가 자연스러운 피부 보정의 마지노선이고 4단계부터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컬러 필터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한데 스토리 청록색, 주황색, 마젠타, 블루, 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취향에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 캐논 카메라 색감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꼭 굳이 색감 조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색 보정을 하는 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안 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캐논에서 협찬받은 대기업 유튜버분들이 공통적으로 대구경 마이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니까 아마 캐논에서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마케팅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마이크 성능 한번 비교해볼까요? 지금은 일반적인 촬영 거리에서 캐논 파워샷 V10의 목소리입니다. 마이크 수음력 어떠신가요? 같은 거리에서 고프로 11 지금 마이크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고프로 11 마이크입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이폰 14 프로 마이크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마이크입니다. 역시나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갤럭시 23 울트라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캐논의 미러리스 입문용 그리고 역시나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출시가 된
캐논 EOS R50입니다. R50의 내장 마이크 수음입니다. 스펙 시트 상으로 봤을 때 이 조그마한 바디에 굉장히 큰 구경의 마이크를 탑재한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급 크기 그 이상의 카메라에서보다 더 좋은 수음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지금처럼 실내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실외에 나가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마이크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다이렉트로 불어버리면 수음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대구경의 마이크를 채용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람 소리를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바람 소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윈드실드를 달아버리는 것인데, 소니에서는 브이로그 카메라들에 기본적으로 윈드실드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데 캐논 파워샵 V10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 특성상이기도 하지만 요 위에 윈드실드를 달아 보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구매한 이유. 저는 이미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고프로나 훨씬 상급의 미러리스들, 아니면 휴대성에서 극강의 강점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시된 캐논 파워샵 V10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폼팩터, 카메라의 형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제가 카메라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셀피 촬영에 특화된 기기는 V10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의 형태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가로로 내가 누군가를 찍을 때는 편하지만 아무리 요즘 스위블 액정이 탑재가 되고 나를 찍기에 편하게끔 출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목을 비틀어서 잡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가로파지가 디폴트예요. 내 모습을 내가 직접 찍으려면은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런 셀피 스틱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무리 휴대성을 강조하는 카메라들이더라도 이 스틱 하나 달아버리면은 부피감이 확 늘어버리거든요. 이런 사이즈가 작은 카메라 가방에도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고 당연히 주머니에도 넣기 쉽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셀피 스틱이 필요 없는 카메라는 없을까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이번에 V10이 나오면서 딱 보자마자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작고 가볍습니다. 211g의 무게는 스마트폰들과 비교해도 가볍거나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삼각대가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그 무게까지 비교하면 훨씬 더 부담이 적어져요. 액정을 접었을 때에는 9cm, 액정을 펼쳤을 때에는 13cm로 크기도 역시 아담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형태 자체가 세로로 잡기 편한 모습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편히 잡고 내 스스로를 찍을 때 손이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꺾이거나 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파워샵 V10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성비. 사실 화질만 생각하면은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무겁고 큽니다. 또 가격적으로 200만원, 3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렌즈 가격도 하나에 몇십만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에서 가볍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거운 카메라에다가 셀피 스틱까지 단다? 부피적으로 부담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고프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카메라 화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빛이 충분한 곳에서는 그럭저럭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지만 날이 조금만 흐려져도 혹은 조금 어두워지면 바로 화질 저하가 눈에 띄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지금 영상 자체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긴 한데 사실 휴대성이 중요한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 가장 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1인치 똑딱이 카메라들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저도 실제로 여행을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만 영상을 촬영하고 다니기도 했고, 하지만 요즘 좋아졌다고 하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들의 성능은 전부 다 이 후면 카메라 얘기이고, 우리 스스로를 촬영하게 되는 전면 카메라는 아직 이미지 센서도 작고 화질도 그다지 좋지 못하거든요. 렌즈 구경도 작다 보니까 그 한계는 더 커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파워샵 V10은 1인치 센서를 탑재함과 동시에 작은 크기, 그리고 틸트 액정과 혼자서 세울 수 있는 삼각대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휴대성,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브이로그에서 가장 딱 알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격이 60만원대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얼마 전에 소니에서 출시한 1인치 브이로그 똑딱이 GV1 마크2가 100만원을 넘어가는 걸 봐서 그런지 V10이 60만원대? 충분히 싸다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GV1
V1 마크 2의 가격이 선을 넘었다는 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가진 파워샷 V10의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단점들, 모든 기기들이 장점만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구매하기 전에 원래도 알고 있었고 지금 제가 잠깐 만져보면서 더더욱 체감이 되는 단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떨방.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에서도 그 방송과 같은 부드러운 카메라 워킹을 많이들 기대하셔요. 적어도 V10에서는 그 부드러움을 기대하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센서 시프트 광학식 손떨방과 전자식 손떨방이 동시에 적용되지도 못하고 아예 고프로처럼 극강의 전자식 손떨방을 지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1인치 이미지 센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작은 몸체에 광학식 손떨방이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 들어갔다면 지금 가격도 60만원대에서 끝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전자식 손떨방을 액션캠처럼 더 강하게 먹이면 안 그래도 지금 배터리나 러닝타임 부분에서 아쉽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아쉬워지겠죠? 지금도 충분히 손떨방에서 배터리와 발열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딱 그 마지노선에서 성능을 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 매끄러운 피부 효과 동영상과 손떨방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소니 브이로그 카메라들에선 동시에 구현이 가능하던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카메라 몸체가 작아서 발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품 스펙 시트상 4K 촬영에서 매끄러운 피부 효과를 넣으면 최대 촬영 시간이 5분이더라고요. 원래 보통 카메라 스펙 시트에서 촬영 시간 같은 경우는 최대를 넣어두긴 하는데 그 최대가 5분이다? 4K 촬영을 하면서 피부 보정은 조금 어려울지도. 세 번째로 아쉬운 점, 카메라들이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탈착식 배터리가 아닌 내장 배터리라는 점입니다. 고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배터리 하나만 안 쓰죠? 촬영 조금 하면 배터리 다 닳아서 바로 교체를 하고,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기기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면 배터리 자체를 리필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발열이 대부분 배터리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 수준도 잠깐이나마 리셋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V10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작은 크기 때문인지 내구성 때문인지 내장식 배터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FHD 촬영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겠지만 성능을 끌어다 쓰는 4K 촬영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가 거의 필수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번째로 아쉬운 점, UI의 작동 방식이 조금 아쉽습니다. 고프로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촬영 버튼만 누르면 바로 촬영이 시작되는데 V10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전원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속함이 생명인 브이로그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제가 손떨방 모드를 키거나 매끄러운 피부 표현 기능을 킨 다음에 전원을 끄잖아요? 그러면 그 세팅들이 다시 초기화됩니다. 이 부분도 제조사가 의도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저는 약간 제가 세팅한 설정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원을 킬 때마다 다시 리셋되어서 그 부분이 살짝은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캐논의 브이로그 극강 카메라 파워샷 V10에 대해서 언박싱과 첫인상 리뷰, 그리고 구매한 이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고 바깥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못 해봤는데 다른 카메라들이랑 비교를 해본 다음에 실사용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캐논 V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